안녕하세요.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전기계란 직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생산자동화 기능사 40번 과제에 대한 2D 도면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먼저 3D 부품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작성해 두었습니다. 자, 새로 만들기 또는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하겠습니다. 템플릿 매트릭에서 세 번째 영역에 있는 ISO.idw를 선택하고 작성을 클릭합니다. 자, 윤곽선 중심 마크를 표제란을 작성하기 위해서 기본 경계를 마우스 우클릭하여 삭제하고 ISO도 마우스 우클릭하여 삭제합니다. 그리고 시트 1에서 마우스 우클릭하여 시트 편집을 클릭한 후 용지 크기가 A3인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자, 도면 자원을 펼치고 자, 경계와 제목 블록에서 윤곽선과 중심 마크 표제란을 작성합니다. 먼저 경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새 경계 정의를 클릭하여 윤곽선, 중심 마크, 그리고 왼쪽 위에 있는 수험자 정보를 작성합니다. 그 다음 제목 블록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여 새 제목 블록 정의를 선택하고 화면 가운데에 표지란을 작성하면 더블 클릭했을 때 아래쪽으로 부착되게 됩니다. 그 다음 관리에 스타일 편집기를 실행하고 도면의 각법이라든가 기타 필요한 설정들을 모두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많이 했던 부분이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동영상을 모두 잠시 멈추어 두고 모든 설정을 완료하신 후에 작업을 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모두 설정된 도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도면에 참고로 위쪽에 있는 규격들은 시험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시험지에 나와 있는 규격대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도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면은 지난번 우리가 과제에서 예전에 연습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배치되어 있는 모양들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단면선이 있기 때문에 정면도를 이 가운데 있는 정면도를 먼저 배치하고 그 다음 단면으로 좌측면도 부분을 가지고 오면 되고 그 다음 가운데에 브레이크아웃으로 부분 단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 단면도로 되어 있는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오시면 작성하시면 되고 평면도는 평면도를 배치하고 오리기로 이 슬롭 부분만 오리기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등각투상도를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도면 배치부터 해보겠습니다. 뷰 배치에 기준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슬롯이 위쪽으로 보이게 되므로 슬롯을 위쪽으로 보내고 화살표를 돌려서 자, 도면 배치와 도면이 반대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치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평면도도 하나 배치하겠습니다. 클릭하고 등각투상도는 클릭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모양과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아니고 반대쪽 대각선으로 클릭해보면 이쪽도 아닙니다. 그래서 정면도와 평면도만 배치하고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배치가 완료가 되면 이제 등각투상도도 배치해 보겠습니다. 동일하게 뷰 배치의 기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F6은 안 되고 위쪽에 뷰 큐브에서 홈 버튼을 클릭해 보면 등각투상도 형태로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원하는 위치에 배치해 두고 음영 처리 되어 있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하겠습니다. 정면도를 약간 오른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들이 단면선이 있으면 단면선으로 해칭을 처리하는 부분들이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
부분 단면도. 자, 정면도는 우리가 이쪽에 슬롭 부분에 부분 단면도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정면도를 더블 클릭해서 은선을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 파단선으로 이 부분을 작성할 때 이 은선 부분을 피해서 파단선을 작성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정면도에서 보여지는 AA 단면도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 배치에서 단면을 선택하고 정면도를 일단 클릭합니다. 그리고 단면선의 시작점을 찾아야 되는데 바로 이 가운데 특성점의 중간점을 위로 추적점이 오도록 선택하고 첫 번째 점을 클릭하고 수직으로 두 번째 점을 클릭한 다음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계속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마우스를 드래그 해보면 부품이 배치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절단선 시작이 이 지점부터 이 지점까지 클릭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뒤쪽 부분을 없애고 이 앞쪽 부분을 바라보고 그린 그림이므로 이 구멍, 이 단면이 해칭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선은 바로 이쪽에 23mm였나요? 그 부분에 있는 크기의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깥쪽 원은 바로 이 부분 파이 55mm 크기의 원이 보여지는 것이고 절단선이 밑에까지 완전히 지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 밑에 부분은 깨어진 형태로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은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선을 가시성으로 보이지 않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선이 잘 삭제가 되지 않는데 절단선을 아래쪽까지 좀 연장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라지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쪽 부분은 더블 클릭해서 모두 드래그하고 딜리트합니다. 자, 이렇게 위치까지 이동해 보겠습니다. 화살표를 좀 조정해서 안쪽으로 배치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에는 평면도 부분도 미리 오리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도면은 뷰 배치에서 우리 오리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평면도를 선택해주고 바로 사각형 오리기로 바로 오리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있는 이 외형 선들은 가시성으로 보이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모든 단면 작업들은 완료가 되었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부분 단면도 처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높이가 다른 것은 우리가 가운데 부분을 보면 이 위쪽 높이랑 선이 있는 아래쪽 높이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곡선 형태로 높이가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뷰 배치에서 정면도를 브레이크아웃 할 것이므로 반드시 빨간 수문선이 나타나도록 선택해 둔 상태여야 합니다. 선택해 둔 상태에서 위쪽에 있는 스케치 시작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선 아래에 스플라인 제어 꼭지점으로 이 부분을 확대하고 도면과 같이
이 슬롯 부분을 감싸는 스케치를 작성해 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스케치 마무리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뷰 배치 메뉴에서 브레이크아웃을 선택하고 정면도를 클릭해 줍니다. 자, 우리가 들여다보는 중간 위치가 이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평면도에서 이 슬롯의 중간을 지나는 점을 선택해 주면 바로 이 중간 위치까지 해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점을 두고 중간 위치를 클릭해 준 다음 확인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해칭이 모두 완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의 간격을 좀 더 조절하고 싶다면 이 해칭선을 더블 클릭하고 축척을 좀 더 1보다 작은 값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지금 우리가 이 도면에서는 가운데를 일직선으로 스케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면도를 선택하고 스케치 시작, 그리고 형상 투영으로 이 선의 끝점 부분을 투영하고 그 다음 직선으로 끝점을 이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선 위에서 우클릭하여 특성을 선택하고, 자, 선의 종류는 연속, 그 다음 굵기는 외형선 굵기이므로 0.5, 색상은 초록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던 선들은 가시성을 해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스케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이제 해칭이 모두 완료되었고, 그 다음은 중심선들을 작업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평면도에 있는 중심은 주석 메뉴를 선택하고 중심 표식으로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중심 표식을 선택했더니 좀 작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자 중심선으로 이런 형태로 클릭해서 바깥쪽을 클릭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중심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길게 중심 가운데 부분을 지나가는 중심선 클릭하고 바깥쪽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중심선 이등분으로 중심선을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심선 이등분 선택하고 중간점과 중간점을 선택하면 중심선이 나타나는데, 네, 이렇게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우측 면도는 자, 중심 표식으로 큰 원을 클릭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중심선이 지금 이 브레이크아웃 한 부분에 우리가 중심 이 원형의 물체이므로 중심선이 스케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로 스케치를 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ESC를 한번 눌러주고 정면도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케치 시작을 클릭해 줍니다. 그리고 선을 대략 한 6mm 정도 한 7mm 정도 해보겠습니다. 선을 스케치해주고 반대쪽에도 7mm 정도로 선을 스케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상 투영으로 이쪽 선 하나, 왼쪽 선을 하나 투영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평 정렬로 이 중간점과 7mm 선의 중간점을 맞춰주면 위치가 맞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상 투영할 때 슬롯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전체 슬롯 거리가 14mm였고 슬롯의 폭이 위쪽을 보면 이 전체 슬롯이 14mm고 슬롯의 지름이 6mm였습니다. 그러면 반지름으로 환산했을 때 14에서
양쪽 반지름 6mm를 빼면 바로 이 중심에서 중심 사이의 거리가 8mm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치수를 선택하고 이 선과 이 선 사이의 거리가 8mm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반지름 값이 있었으므로 이 선과 이쪽 거리는 지름의 반인 3mm를 입력해주면 중간 위치로 구속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스케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심선으로 사용할 선이 스케치되었기 때문에 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특성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도면층은 체인, 그 다음에 가는 실선 굵기이므로 0.25, 색상은 빨간색으로 선택하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심선이 작성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평면도를 보면 선이 유도선이 이 슬롯의 끝점에서부터 아래쪽까지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들을 보조로 스케치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평면도를 선택하고 스케치 시작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형상 투영으로 슬롯의 원호 부분들을 스케치하고 그 다음 선을 끝점에 맞추어서 수직으로 대략 우리가 치수 4mm가 입력되어야 하므로 그 위치를 피해서 나중에 길이를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략 한 45mm 정도 위치까지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끝점에서 아래쪽으로 이번에는 치수가 없어서 좀 더 아래쪽까지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mm 정도까지 스케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선은 우리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평면도를 따라서 계속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본 중심들을 작성을 모두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우리 도면에서 이 부분에 중심선들이 또 우리 24mm, 파이 24mm 위치에 맞추어서 중심선들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중심선을 이 부분에서 끝까지 스케치로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정면도를 다시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스케치 시작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형상 투영을 이 선의 끝점, 이 작은 부분 끝점에 맞추기 위해서 투영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이 세로선을 투영해도 상관없겠습니다. 투영하고 선을 선택하고 끝점에 맞추어서 선을 스케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케치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다음 이 선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특성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면층은 중심선으로 체인, 그 다음 선의 굵기는 0.25mm, 선의 색상은 빨간색이 되겠습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치수를 입력할 수 있는 기본 설정들은 모두 완료해 보았습니다. 자, 먼저 치수를 하나씩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가장 간단한 좌측면도 부분부터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이 좀 이렇게 절단선을 올렸을 때 이 부분이 계속 나타난다면 오리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는지 뷰 배치에 오리기를 선택하고 좌측면도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사각형으로 그냥 오려 보겠습니다. 네, 오리기로 가능해집니다. 그런 다음 선 위에서 가시성, 이쪽 가시성을 모두 해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살표도 길이를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치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주석 메뉴에서 치수를 선택하고, 자, 파이 20입니다. 클릭하시면 어, 아, 바깥쪽이 아니라 안쪽 지름입니다. 치수 안쪽 원을 클릭하면 파이 20이 나타나는데 화살표가 바깥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배치하지 마시고 바로 우클릭 옵션에서 화살표 내부 체크를 해제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우클릭해서 옵션에서 중심으로부터 지시선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위치에 치수를 배치하시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이제 평면도부터 치수 기입을 하겠습니다. 평면도의 치수는 전체 치수가 먼저 14mm입니다. 그래서 이 끝점과 끝점을 클릭해서 14mm를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지름폭은 바로 이 끝점과 이쪽 끝점을 이용해서 일단 배치하고 나서 뒤에 N9를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ESC를 눌러준 다음 숫자 부분을 클릭해서 위쪽으로 이동시키고 치수선을 잡아서 간격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다시 치수를 선택하고 이쪽 특성점을 피해서 홀을 클릭하면 반지름 3mm가 오른쪽에 6mm가 있기 때문에 참고 치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클릭해주고 치수값 숨기기를 한 다음 가로 R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치수 기입이 모두 평면도의 치수 기입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자, 이제 정면도 부분의 치수들을 하나씩 작업해 보겠습니다. 복잡하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하다 보면 치수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치수 오른쪽에 있는 아마 단일선임으로 바로 파이 32가 나타날 것이고 나타나면 뒤에 H6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자, 우리가 데이텀 기호를 표시해야 하므로 중심선은 살짝 더 연장해 보겠습니다. 더 연장을 해주고 자, 데이텀 기호부터 먼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텀 식별자 기호 클릭하시고 부착 위치를 클릭하고 위쪽에 두 번째 점을 클릭하면 A가 나타나면 바로 확인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ESC 클릭하고 이 조절점을 수직으로 보내주시면 되고 거리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옆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단일선입니다. 그래서 치수 선택하고 선을 클릭하고 옆으로 빼보면 파이 55mm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이가 붙은 치수들은 끝점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끝점을 이용하면 길이로 나타나므로 단일선으로 나타난다면 선을 클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래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치수 끝점을 입력해서 15mm 그리고 끝점은 9mm 그 다음 이 끝점에서부터 이 점까지가 49mm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또 끝점에서 전체 길이 끝점까지가 144mm였습니다. 클릭하여 배치합니다. 그 다음 길이 부분입니다. 오른쪽에서부터 끝점에서부터 첫 번째 바로 이 안쪽 이 부분까지입니다. 그래서 21mm 그 다음 또 끝점에서부터 우리가 테이퍼가 시작되는 부분까지 41mm가 됩니다. 그리고 또 끝점에서부터 그 다음 테이퍼 끝나는 부분까지가 71mm
그 다음 끝점에서부터 이 부분까지가 86mm가 됩니다. 자, 배치하시고 치수선의 간격은 적절하게 간격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쪽에 보면 두 점 사이에 치수가 클릭하시고 일단 거리는 2mm인데 이 슬롯의 지름이 11mm가 추가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위쪽으로 살짝 클릭해주고 뒤쪽에 슬래시 파이 11을 추가로 입력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ESC를 눌러주고 숫자를 옆으로 이동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는 이제 위쪽에 지름 치수들을 하나씩 오른쪽에 있는 치수입니다. 치수 선택하고 끝점과 끝점을 클릭해서 뒤에 앞에 M 기호, 미터 나사 기호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지름은 바로 이 위치입니다. 끝점과 끝점 클릭해서 아마 단일선으로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치수 선택하고 단일선으로 빼보면 파이 18mm로 나옵니다. 그리고 뒤에 H6을 입력합니다. 자, 이쪽도 데이텀 기호 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선을 조금 연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텀 기호를 먼저 입력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점 클릭, 바로 확인. 그리고 A를 이용해서 문자를 수직으로 세워주고 거리를 조절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치수 3mm입니다. 치수 바로 이 끝점에서부터 슬롯이 시작하는 위치까지가 3mm입니다. 입력해주고 확인. 그리고 숫자는 옆으로 이동시켜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슬롯의 간격입니다. 치수를 선택하고 선과 선을 클릭하면 4mm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클릭한 다음 우리가 이제 편차로 가겠습니다. 정밀도 및 공차에서 편차 치수를 선택해주고 자, 1차 공차의 단위를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만 있으므로 1.1로 변경해주고 상한값은 플러스 0.1, 하한값은 마이너스 0.0으로 선택하고 확인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ESC를 눌러준 다음 숫자를 잡아서 위쪽으로 이동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치수가 배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쪽에 있는 치수들입니다. 자, 지름 치수들을 하나씩 해보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치수는 치수를 선택하고 바로 이 선을 클릭해서 가지고 와도 되겠습니다. 파이 26 위치에 클릭을 하고 그 다음 숫자를 위로 살짝 올려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치수를 선택하고 이번에는 단일선임으로 클릭해서 파이 36을 가지고 와서 배치하고 뒤에 H6을 붙여줍니다. 확인을 하고 이번에는 그냥 가운데에 그냥 배치해 두었습니다. 이 부분은 이 위치가 아니라 가운데 위치, 이 부분의 치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 그래서 이 부분 치수는 잘 보시면 치수 보조선이 외형선에 겹쳐지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그냥 치수로 선과
선을 찍어서 치수 앞쪽에 파이 36, 그 다음 H6 확인하시면 좀 더 깔끔하게 겹쳐지지 않도록 치수가 배치가 됩니다. 그 다음 치수 선택하시고 이번엔 이쪽 끝점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이 30입니다. 그래서 클릭해주고 단일선이 아니기 때문에 끝점을 클릭해서 파이 30을 선택해서 배치하고 ES 눌러준 다음 숫자를 위쪽으로 이동해서 파이 30을 배치하면 됩니다. 그 다음 가운데 부분에 있는 치수입니다. 바로 치수 이 끝점에서부터 이쪽 위치까지가 10mm입니다. 정확하게 잘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치수를 선택하고 이 선의 지름이 선과 이 선의 지름이 20mm입니다. 일단 배치해두고 앞에 파이 붙이고 뒤에는 H6을 붙인 다음 확인합니다. 그리고 문자를 잡아서 아래쪽으로 수직인 상태로 일단 배치하고 나서 ESC 눌러준 다음 숫자를 가지고 치수선을 가지고 좌우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그 다음 이번에는 치수 파이 24입니다. 이 위쪽 선과 아래쪽 선을 클릭해서 24mm가 나타나면 앞쪽에 파이 기호를 입력해주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치수 문자를 위쪽으로 이렇게 잘 보이도록 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위쪽의 치수들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위쪽의 치수들은 먼저 전체 거리가 슬롯 이 안쪽 부분입니다. 이 안쪽과 안쪽 사이의 거리가 바로 23mm인데 좀 더 위쪽으로 일단 배치하고 정밀도 및 공차에서 편차를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소수점이 둘째 자리까지 있으므로 2.11을 그대로 두고 상한값이 지금 0.02, 하한값이 0.01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치수 우리 절단선 A 부분을 클릭해서 좀 더 위쪽으로 움직여 보겠습니다. 이렇게 움직여서 배치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 치수 25mm입니다. 끝점과 끝점을 선택해서 25mm를 배치하고 ESC 누른 다음 숫자만 오른쪽으로 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 1mm 치수입니다. 바로 이 부분, 이 끝점과 이쪽 끝점 치수가 바로 1mm가 됩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올려서 일치되게 배치하고 참고 치수이므로 가로로 앞쪽에 가로를 붙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숫자를 바깥쪽으로 이동하여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치수 숫자들은 모두 완료가 된 것처럼 보입니다. 자, 이제 표면 거칠기 기호들을 하나씩 입력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우리가 거칠기 기호는 공면에서 선택을 했고 먼저 이 위치에 클릭한 다음 오른쪽으로 마우스 보내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계속 닫힌 모양. 자, 우리가 썼을 때 문자가 위쪽으로 가지 않으면 자, 일단 지우고 확인한 다음
ESC 눌러준 다음 이 텍스처 기호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고 표면 텍스처 스타일 편집을 클릭했었습니다. 그리고 표준 참조를 1978로 끝나도록 변경해주고 저장 닫기 클릭합니다. 그리고 다시 더블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 위치에 Y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그 다음 거칠기 기호가 위쪽에 보시면 이 위치에 또 공면 기호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계속 닫힌 모양의 Y가 됩니다. 그 다음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클릭하고 우클릭 계속 닫힌 모양의 Y. 그 다음 또 이 위치 클릭 우클릭 계속 닫힌 모양의 Y가 됩니다. 그 다음 이제 공면 선택하시고 이쪽 부분을 잘 보시면 바로 여기에도 공면이 처리되어 있습니다. 우클릭 계속. 자, 모양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나타나면 자, 공면을 선택했을 때 약간 피해서 일단은 우클릭 계속 배치하겠습니다. 자, 열린 모양이고 문자는 따로 없습니다. 확인을 한 다음 자, 이 끝점을 이 부분에 확대해서 가져다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면 기호들도 모두 배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개가 모두 배치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형상 공차를 처리해 보겠습니다. 형상 공차가 총 3군데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 형상 공차를 선택해 주고 화살표에 맞추지 말고 일단 피해서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점 클릭, 그 다음 두 번째 점 클릭, 그 다음 바로 우클릭 계속. 자, 기호가 아래쪽에 있는 원형 턴아웃입니다. 그리고 공차 값은 소수 콤마가 있으므로 0.009로 입력해주고 문자는 A가 됩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자, 위치는 왼쪽으로 보내주면 되고 조절점들을 이용해서 먼저 끝점에 맞추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수직인 점도 이동해서 수직으로 맞추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형상 공차입니다. 자, 약간 오른쪽으로 보내보겠습니다. 자, 형상 공차 선택하시고 점을 피해서 일단 첫 번째 점 클릭, 두 번째 위치를 클릭하고 우클릭 계속. 자, 기호도 마찬가지 원형 턴아웃이고 그 다음 공차 값은 0.009가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문자도 A가 됩니다. 확인. 자, 그런 다음 조절점을 오른쪽으로 보내고 끝점을 화살표에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수직이 되게끔 맞춰줍니다. 아래쪽으로 조절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형상 공차가 또 입력이 되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형상 공차입니다. 형상 공차 선택하시고 자, 화살표의 끝점을 피해서 일단 클릭하고 두 번째 점 클릭 그리고 바로 마우스 오른쪽 클릭 계속. 마찬가지 기호는 원형 턴아웃 값은 0.009 데이터 문자는 A가 됩니다. 확인하고 자, 화살표를 먼저 치수선 화살표에 맞춰주고 그 다음 수직을 맞춰 주겠습니다.
수직을 잘 맞추어 주시고 그 다음 화살표를 오른쪽 조절점으로 오른쪽으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위로 하고 싶다면 수직으로 좀 더 위로 배치하셔도 됩니다. 이제 아래쪽에 있는 부분입니다. 자, 아래쪽 부분들은 우리가 잘 보시면 지시선이 텍스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뷰 배치 메뉴에 주석에서 지시선 텍스트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 끝점에 맞추어서 클릭해주고 첫 번째 점 클릭, 그 다음 두 번째 점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계속을 선택합니다. 일단 먼저 KSB 0410이라고 입력해주고 확인을 클릭해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시선 텍스트가 위쪽으로 착지선 위로 올라가지 않으므로 이 지시선 텍스트에서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고 치수 스타일 편집을 선택해 줍니다. 그래서 모든 텍스트가 위로 가도록 새 치수 스타일을 편집을 선택하면 이 치수에서만 이제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 및 지시선 탭 있는 탭에서 아래쪽에 있는 두 번째 착지선 위 전체로 모양을 변경해주고 저장 닫기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되어 있고 그 다음 지시선 텍스트를 한 번 더 선택합니다. 그리고 끝점을 클릭해주고 이 선과 겹쳐지도록 두 번째 선을 점을 클릭하고 우클릭 계속합니다. 그 다음 그래서 60 각도는 기호의 두 번째 각도가 있습니다. 60도 그 다음 A형 컴마 그 다음에 공면 기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띄어쓰기를 해두고 컴마 양단이라고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면 됩니다. 공면 간격이 나중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다시 공면을 이 위쪽에 입력하게 되는데 공면 간격이 너무 넓다면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간격을 좀 띄어쓰기를 조정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공면 기호를 선택하고 적당한 위치를 클릭해서 마우스 우클릭 계속 닫힌 모양의 Y가 됩니다. 자, 그래서 위치는 공면 기호 위치가 잘 조정되지 않는다면 더블 클릭해보고 간격을 좀 더 줄여보겠습니다. 아마 이게 이 공면이 작성될 때 특성점에 아마 부착이 되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공면을 아예 다른 위치에 일단 그리겠습니다. 클릭, 우클릭, 계속 닫기 하고 Y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조절점을 적당한 위치로 가지고 와서 배치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절점 위치를 또 원하는 만큼 이렇게 배치하셔서 이동하실 수도 있고 겹쳐지도록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도면에 대한 치수와 기타 표면 거칠기 기호 값들이 모두 완료가 된 것이 보입니다. 혹시나 누락된 것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치수가 이제 완료가 되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소를 입력하겠습니다. 주소는 텍스트를 선택하고 오른쪽 아래 부분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소 1번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되기
C1. 자, 오늘 우리 스레드 부분, 볼트 부분에 도시되고 지시 없는 못되기 C1mm가 있었습니다. 도시되고 지시 없는 라운드 R1. 오늘은 지시 없는 라운드는 없었습니다. 일반 공차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0.1. 일반 못되기 C 0.2. 주선은 글씨를 좀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확인. 자, 아래쪽으로 배치되면 안 되므로 자, 위쪽으로 배치하여 도면 영역 안으로 오도록 배치합니다. 자, 이제 위쪽에 있는 숫자 작성해 보겠습니다. 텍스트를 선택하고 숫자가 입력될 위치를 클릭합니다. 자, 우리가 이응 한자를 키를 입력하면 특수 문자들을 입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응과 한자 키. 그리고 동그라미 1번을 선택해주고 글씨는 좀 더 크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해주고 거칠기 기호가 들어갈 수 있도록 괄호를 작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하겠습니다. 간격이 좀 좁다면 더블 클릭해서 다시 좀 더 간격을 넓혀주고 확인합니다. 공면 기호를 선택하고 첫 번째 위치를 클릭, 우클릭, 계속. 닫힌 모양의 X가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모양은 클릭, 우클릭 계속, 닫힌 모양의 Y가 됩니다. 자, 그러면 도면 작성이 모두 완료된 것처럼 보입니다. 휠 마우스를 두 번 더블 클릭해서 화면에 꽉 차게 배치하고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번호를 40번으로 저장하겠습니다. 자, 이제 색상을 마지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관리 메뉴에서 스타일 편집기를 실행합니다. 그리고 스타일 편집기가 실행이 되면 도면층에서 목록을 펼치고 하나를 아무거나 클릭합니다. 그러면 색상을 추가로 변경해야 되는 부분이 경계가 하늘색, 그 다음 외형선은 초록색, 수문선은 노란색, 그 다음 제목이 표제란이었습니다. 하늘색,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치수가 노란색, 치수 문자 색상입니다. 그리고 저장 닫기 클릭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지시선의 문자들도 추가로 더블 클릭해서 블럭을 잡고 색상을 노란색으로 변경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출력입니다. 자, 감독관 PC로 작업된 파일 두 개를 모두 저장하고 이동한 다음 인쇄 버튼을 클릭합니다. 불러와서 그런 다음에 출력할 프린트 목록을 골라주게 됩니다. 여기서는 어도비 프린터로 출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성을 클릭해보면 이 창과보다는 좀 더 복잡하게 나타나겠지만 용지 크기를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나타나면 거기에서 출력 용지를 A3로 골라줍니다. 그리고 확인을 클릭합니다. 자, 색상을 변경하였지만 감독관에게 제출하는 도면은 검정색으로 출력하게끔 도면에 시험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색상을 검은색으로 체크박스를 체크해주고 축척은 1대1로 해도 되지만 우리가 앞에서 많이 얘기했듯이 최적 맞춤으로 변경하고 이제 미리 보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보기가 정상적으로 잘 된다면 출력을 하셔서 인쇄를 클릭하고 감독관에게 도면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저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산 자동화 기능사 40번 과제에 대한 2D 도면 작성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